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아 대변인 오늘 이게 지난 13일이었죠? 송영길 전 대표 무죄 판결 받고 나서 뉴스가 뭐 어제 오늘 많이 나오던데 내일 이제 민주당이 복당 신청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을 하겠다. 결국 이제 개항을 보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얘기를 사실상 하는 것 같은데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움직임 이것도 어쨌든 뭐 지금 지방선거 앞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송 대표님의 이제 정치적 기반이 인천이고요. 그렇죠. 여기서만 5선 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개파를 초월해서 송영길 대표에 대한 부채의식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건데 송영길 전 대표 사실 지지난 대선 때 뭐 테러 당해서 막 머리 망치에 맞아서 중대 감고 다리 부러져서 목발 짚고 대선 운동 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갔을 때는 자기 지역구를 사실 내려놓고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양보하고 그런 것들이 나비 효과가 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이제 뭐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당시 프랑스에 있었는데 바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하고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의원직도 없고 당직도 없으니까 내려놓을 게 없으니까 탈당해서 내가 무죄를 받아서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좀 외롭게 밖에서 싸운 상황이었거든요. 이거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선당후사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무죄를 받아 돌아온 만큼 특별한 희생을 했으니 당에서 특별한 예우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뭐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본래 송영길 전 대표 정치 활동을 했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전망을 하고 있죠. 유력하다고. 아 대변인은 여기 전략공천 으로 해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고 보나요? 아니면 뭐 오늘 문답 보면 민주당에서는 공천은 별개 문제다, 시스템에 따라서 할 거다 이런 또 박수현 대변인 약간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던데. 뭐 열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략공천도 시스템입니다. 전략공천은 시스템이 아니라고 할 거면 그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선을 통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이제 뽑으면은 그게 시스템인 거고 당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전략공천을 한 거면 시스템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사실은 당 지도부가 있을 필요가 없죠. 다 시스템 돌려서 국민투표 돌리듯이 하면 되니까. 정무적 판단을 했을 때 저는 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을에 공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략공천을 해줘야 된다? 전략공천을 하는 게 모양새가 깔끔하다 생각하고 만약 경선을 붙인다면 송영길 전 대표를 컷오프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경선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 제가 분위기를 오며가며 들어보건데 어느 정도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와도 이길 거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5선이니까 그냥 단순 계산해도 5 곱하기 4하면 20년을 한 건데 진짜 완전 텃밭이라고 봐야죠. 그렇다고 뭐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지역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배지가 날아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당에서 잘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송영길 전 대표의 의중도 중요하고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한 거는 아직까지 다 정해진 바가 없지만 그렇게 닫아놓고 흘러가는 것들이 향후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전략공천으로 가지 않을까? 김 대변인은 송영길 전 대표 어떻게 봅니까, 행보? 저는 일단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껄끄러울 겁니다. 단순하게 봐야 될 사항이 아닌 게 지금 뭐 어쨌든 갈등은 봉합됐다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갈등은 저는 계속 불씨가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기 당권 주자로 김민석 총리를 어쨌든 약간 내심 뭐 민다기보다는 어쨌든 내심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민주당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를 봤었을 때 김민석 총리나 정청래 대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봤었을 때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당권을 가지고 와야만 본인이 국정 운영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김민석 총리가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좀 잠시 좀 떠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반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직전에 전직 당대표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쨌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희생과 헌신을 하셨던 분이니까 당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이번에 전 대표가 어쨌든 이번 개항에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아 대변인은 아까 김 대변인이 얘기한 정청래 대표로서는
그 송영길 전 대표의 민주당 복당 이게 상당히 좀 껄끄러울 거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이른바 요즘에 그 김용 전 부원장 표현을 빌리면 쓸모 있는 카드를 하나 쥐었다라는 이런 평가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게 제가 민주당에 몸담으면서 봤던 모습은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세고 더 세도 대통령의 의중대로 당대표가 뽑히지 않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민심 당심 5위 후보를 1위로 막 끌어올려서 앉히고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여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영향이 되게 크다. 이게 보편 인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민주당의 역사를 보시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셌던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당시 초기에 1기에는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이 세 분이 출마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친문들 뭐 전해철 의원 이런 분들이 밀던 후보는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이해찬 총리께서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당이 지금까지 흘러온 구조상 당대표가 힘이 세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힘이 세더라도 실제 당대표는 당원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게 국민의힘 사정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정치적 논평이나 저희 당 내부 사정이랑은 사실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어쨌든 보궐에서 당선돼서 국회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네.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송 대표는 어쨌든 꿈이 크신 분이고 당대표도 이미 한번 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막 이제 복당을 하신 입장에서 막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뭐 당신께서도 부담스러울 테고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건 공직으로 뭐 돌아오는 것 네. 그래서 정치 행위를 하는 것 정치 활동을 하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대변인은 저 송영길 전 대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어떻게 봐요? 저는 거의 100%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아하. 100% 나와야 돼. 그 나오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을 뭐 서포트해주는 그것도 있겠지만 더한 거는 차기 국회의원 공천권이라든지 본인의 세력을 확장할 수 공천권을 가지는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올 것 같고 저는 이제 한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 쭉 듣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는 예전에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당대표가 정해지기도 했었는데 그 선례를 이제 한번 깼던 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한번 63%로 당선됐었을 때는 오히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됐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런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뭐 네. 하 대변인께서 앞으로 사례를 말씀하실 때 그런 대변 하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점에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